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뇌성마비 연구소 개소와 강서 뇌성마비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뇌성마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와 활용 방안 모색과 뇌성마비인 커뮤니티 케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하세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뇌성마비연구소 개소와 강서 뇌성마비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세미나에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최경자 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소한 뇌성마비연구소는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생산 과정에 양적, 질적 기반을 만드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성마비인들의 삶과 복지 서비스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생애 주기별 개별화 서비스, 계획 수립의 거시적 로드맵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뇌성마비인 복지, 인권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성마비연구소 박창일 소장이 한국의 뇌성마비인 복지 플랫폼 구현을 주제로 특별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쌀쌀해져 겨울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양준혁 전 야구선수, 윤일상 작곡가 등이 쪽방촌을 찾아 겨울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동절기 한파 대비 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여기 남대문 쪽방촌은 특히 겨울 나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자원봉사의 이 따뜻한 그런 온정을 그분들한테 전해준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겨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본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직 야구선수 양준혁과 작곡가 윤일상, 방송인 박마루, 이날의 아나운서 등이 홍보대사로 참가했으며 쪽방촌 주민과 일반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가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남대문 쪽방촌의 50여 가구를 돌며 낡은 문풍지와 방충망 제거, 새 문풍지와 단열 에어캡 부착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정부와 관련 지자체와 봉사센터 등에서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사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2018 장애인 기업 페어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리고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2018 장애인 기업 페어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휠체어와 고주파 유도가열 방식의 난방기계,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시술 등 다양한 부스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맞춤식이에요. 다 맞춤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의 오더품이 필요하고 수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체가 더 이상 장애로 커지지 않게 도와주는 휠체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의 일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행복한 오늘 빛나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수장애인 기업 제품 전시 홍보, 전국장애 경제인 대회, 장애인 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장애인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G페어 코리아 내 장애인 기업 페어라는 쇼인소 형태로 저희가 30개사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장애인 기업들이 해외 수출이라든가 국내 판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총 4일간 지금 페어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장애경제인 대회에서는 25명의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경제인 지원 유공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특허 청장상 등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느껴진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익산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일원에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펼쳐졌습니다. 17개 시도에서 8,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향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가 출전해 재미 선수단이 함께하는 등 관심과 규모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국가대표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2관왕에 올랐던 육상 전민재 선수는 체전에서 15년 연속 3관왕이라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5일 전주 사이클 경기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정빈 선수와 공민우 파일럿이 텐덤 사이클 남자 200m 스프린트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0초 767로 새로운 기록을 만든 김정빈 선수는 그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공민우 파일럿과 함께했던 합숙 훈련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의 성장에도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공민우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기록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설명을 해주면 마치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자기가 잘 그려가지고 주법이라든가 페달링 이런 것들도 잘 따라와 줘가지고.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신예들의 활약도 두드러진 가운데 2년차 수영 선수인 정봉기 선수는 이번 대회 3관왕에 오르며 꾸준한 노력으로 꿈을 찾아가는 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고 이른 꿈이긴 한데 도쿄 패럴림픽 진출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물론 메달은 못 따더라도 거기에 그냥 출전만 했다는 거에 거기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차지했고 대회 최우수 선수상에는 충북의 수영 정사랑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난 23일 제9회 2018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지체장애인들이 운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2018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의 주관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협회 회원 8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로 취타대 공연이 진행됐고 개회식에서는 표창장과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개회식 도중 소나기가 내려 공식 행사를 약식으로 진행했으며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던 경기 종목은 한마음 축제의 시간으로 순서를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송역에서는 2018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약 1000여 명이 모인 행사를 이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한 바디 페인팅 뷰티쇼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청주 오송역 일원에서 2018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지난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5일간 전시, 부대 행사,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뷰티 산업 관련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대학 총장, 주요 기관단체장, 화장품 뷰티 관련 협회와 기업 대표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향수 퍼포먼스, 릴레이, K뷰티관, 기업관, 마켓관 등 전시관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엑스포에 235개사의 화장품 기업체와 44개국 5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포함한 10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했는데요. 네, 2018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단순한 판매를 위한 엑스포가 아니라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함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수출 진흥 엑스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엑스포가 B2B, 그러니까 기업과 바이어 간의 상담을 중심으로 한 엑스포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도민분들께서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또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한편 기업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2,300여 회의 수출 상담회가 진행됐으며 화장품 산업 컨퍼런스, 뷰티 크리에이터, 초청 강연, 메이크업, 네일 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각종 뷰티 체험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양시와 고용노동부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2018 광양망건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돼 근로복지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선샤인 박람회를 확대해 대규모 취업 박람회로 열렸으며 지역 내 구인업체들이 직접 참여해 사무직, 연구개발직 등을 면접을 통해 채용했습니다. 또 개그맨 윤영빈을 초청해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직업에 대해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취업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취업 설명회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구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장애인과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가장 먼저 준공한 장애인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가 열려 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허가은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한 여수시에서 지역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을 위한 화합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지향하며 준비된 이날 축제는 화창한 날씨 속에 23일 여수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 열렸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외출이 쉽지 않고 많은 손길이 필요해 대부분의 시간을 시설에서 보내는 장애인들은 모처럼의 야외 활동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접 준비한 노래, 춤, 악기 연주 등의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장애는 장벽이 아니라는 말을 증명했고 스스로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 한마당 대축제는 여수시와 복지단체들의 후원으로 따뜻한 음식으로 차려진 뷔페 식사와 다양한 선물 등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바란다고 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해소돼 장애인이 행복한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축을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전남 광양시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광양 시니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서는 리마인드 웨딩과 치매 예방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임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노인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실버 문화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다양한 장기를 뽐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시니어 축제가 25일 광양 중마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중마 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실버 합창단, 시니어 체조와 같은 공연 발표와 노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노인들의 자아 성취감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 리마인드 웨딩, 노인 치매 예방 홍보 등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홍보 부스가 열려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높이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중마 노인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고 또 익혔던 그런 부분들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또 무대 위에서 발표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즐거운 인생을 만드는 그런 고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광양시 복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점 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해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 일자리, 노인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건강 도시를 표방하고 또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한 이번 자리를 계기로
광양시 노인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임지윤입니다. 제18회 전라남도 자활대회가 고흥군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자활대회를 박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상호 간의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18회 전라남도 자활대회가 26일 고흥군 파령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활 사업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이 사회생활 내에서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스스로 자립하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22개 시군 지역 자활센터 홍보부스를 설치해 전남 지역 자활 사업단과 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 수공예품 등 60여 종의 생산품을 전시하며 그동안의 자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홍보했습니다. 자활 사업은 개인의 그 상황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형 일자리부터 사회 진입형, 시장형 일자리 등등 그 개별 특성에 맞게끔 사회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저속 주민들에게 특성에 맞도록 일자리를 교육시키고 알선하고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종사자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자리에서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게 내빈들이 직접 표창을 수여해 참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삶의 용기를 심어주고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뜻깊은 목적으로 결속을 다진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를 독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무색할 만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에는 아무래도 감기를 조심해야겠죠. 감기를 예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은 외출 후 손 씻기와 1시간에 한 번씩 환기시키기, 그리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아직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